안녕하세요, 여우달가입니다. 이번에는 허리 통증, 그 안에서도 어떤 동작으로 인해 허리가 삐끗해서 너무 아프고 죽도록 아픈 증상, 흔히 말하는 급성 허리 통증 아니면 역주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주염자의 증상,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치료 방법, 또 근본적인 재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역주염자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허리가 삐끗했을 때의 통증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달리 너무 아프고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죽도록 아픕니다. 그것이 허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만성 통증과 다릅니다. 먼저 허리가 삐끗했을 때는 역주염자라고 하듯이 허리 주변의 근육이나 척추의 관절, 인대가 다친 겁니다. 염자라는 게 외상이고 손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찢어지면 산조가 나고 피가 나고 딱지가 생기고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회복이 됩니다. 아니면 팔목을 삐었을 때도 팔목 주변의 색깔이 달라지고 붓고 열이 납니다. 이런 과정들이 허리 근육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조직은 한산성이 있기 때문에 허리 근육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통증이라면 마사지나 스트레칭,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지만 허리가 삐끗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플 때는 허리 근육의 외상, 손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발목이 삐었을 때랑 똑같이 만지거나 움직이거나 하시면 오히려 통증, 그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삐끗하면 발생일부터 4, 5일 정도는 통증이 너무 심한 기간일 건데 그때는 염증이 심한 기간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근육을 쉬어줘야 됩니다. 안정을 취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역주염자는 증상의 강도가 다양합니다. 허리가 삐끗해도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 정도에서 허리가 아파도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 아니면 걸어도 누워도 어떤 자세라도 너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 정도, 그 정도까지 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마사지나 스트레칭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통증을 참으면서 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라면 일단 안정을 취하시는 게 재손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좋아지려고 움직이다가 재손상을 입고 염증이 또 심해지고 회복기간이 길어지는 분도 많습니다. 그것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증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삐끗했을 때 역주염자인지 아니면 디스크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 사람들도 구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는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다리까지 저리는 판사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주염자도 후관절의 염증, 척추 후관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다리까지 저리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보통 종아리나 팔바닥까지 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전체에 판사통이 생긴다 하시면 디스크를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역주염자는 허리 주변의 조직들의 염증이기 때문에 아픈 부위를 누르면 너무 아픕니다. 근육이나 주변의 조직들의 손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늘어도 너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디스크는 신경 자극 때문에 허리 주변을 눌러도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허리보다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터지고 아프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주염자는 허리는 죽도록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심한 통증이 생길 때는 너무 아프니까 걱정이 되시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사람의 몸은 한산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허리가 삐끗했을 때 회복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허리가 삐끗해서 통증이 심하고 염증이 심할 때가 보통 4, 5일 정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허리 근육을 최대한 씌워줘야 됩니다. 허리에 가장 무리가 가는 자세가 앉은 자세이기 때문에 앉은 자세는 최대한 피하시고 움직여야 될 때는 최대한 서 있는 자세를 선택하시고 누울 수 있으면 누운 자세가 제일 허리에 무리가 안 갑니다. 그때도 똑바로 누울 수 있으시면 역주 염자가 오면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경직되고 수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리를 펴면 허리 근육이 더 수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려 세워주시면 허리 근육이 이완됩니다. 똑바로 눕기가 편하시지 않으신다면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시고 약간 허리를 부정해주면 허리 근육이 이완됩니다. 가장 편한 자세라는 게 덜 아픈 자세이긴 하지만 호흡이 편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호흡이 어떤 자세가 잘 편한지를 관찰하시고 자기가 제일 편한 자세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를 바꿀 때도 복부에 힘을 주고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똑바로 누웠다가 일어날 때도 복부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에 회전이 일어나고 근육이나 인대, 관절에 더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에 힘을 주고 몸 전체를 동시에 움직여서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시며 허리 주변의 조직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복대를 이용하시는 것도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 통증이 심하지만 움직여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하실 때는 가벼운 마사지나 운동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똑바로 누울 수 있으면 아프지 않는 범위에서 무릎을 좌우로 살짝 움직여줍니다. 조금씩 움직여주면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이완됩니다. 그리고 긴장된 근육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고관절 앞쪽에 있는 장려근이랑 대퇴근막장근 그 부분은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골반 튀어나온 뼈에서 두세 손가락 안쪽에 양쪽 3개 가운데 손가락을 붙여서 꾹 눌러주시고 긴장되어 있는 장려근을 푸시거나 아니면 대퇴근막장근은 골반 튀어나온 뼈 바로 밑에 바깥처럼 3개 손가락을 붙여서 꾹 눌러주시고 문질러 주시거나 가능하시면 다리를 살짝 움직이면서 풀어주시면 조금씩 이완된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응급처치로서 장려근, 대퇴근막장근은 마사지를 하시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 마사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너무 통증이 심할 때 냉찜질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온찜질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냉찜질을 하셔야 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도 논쟁거리긴 합니다. 물론 냉찜질을 하면 염증을 가라앉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줄이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냉찜질을 했다고 회복이 빨라지거나 상태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됐냐고 하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게 회복하려고 하는 몸의 자연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냉찜질을 한다는 게 몸에서 일어나는 회복 반응을 억지로 막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응급처치로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회복 속도가 느린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느낌이 계속 남는다든지 그런 논문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지만 움직여야 될 때 아니면 만져봤더니 열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효과를 많이 보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냉찜질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온찜질을 하시면 염증 반응을 돕고 또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픈 부위,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엉찜질을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확실히 회복이 빨라지기 때문에 다리 부분 아니면 팔 부분 이런 부분을 따뜻하게 하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해주면 몸 전체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추 염자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격을 하는 것도 좋고 목을 엉찜질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근데 배를 엉찜질을 하면 허리랑 가깝기 때문에 혹시나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아픈 부분은 너무 심하면 냉찜질, 그렇지 않으면 냉찜질을 하실 필요는 없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다리나 발, 목 주변을 엉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염증이 가라앉으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적극적으로 아픈 부위로 엉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허리가 자주 삐끗하신 분은 요추 염자가 자주 발생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요추 염자가 자주 발생하신 분들은 평소에도 만성 염통을 갖고 계시거나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경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허리와 골반의 주변의 근육들이 불안정하다, 흔히 말하는 허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언제 허리가 삐끗할까 불안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평소에 몸을 관리하는 게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근데 그런 운동들도 자기 몸에 맞게 부하나 속도 또 동작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가 약하다고 해서 허리 근육을 함부로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하실 때는 평형에 있는 평형 기립근 말고 안에 있는 심부 기립근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